예, 그 마스크를 꼭 하라 그래가지고, 예, 이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 분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공부를 하는데,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하면, 1장하고 2장까지 보셨어요. 기본서 받으셨지요? 예, 기본서 책 잘 나왔습니다. 아, 책 깨끗하게 잘 나왔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것만 보면 100점 나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진도가 이제 등록으로 가거든요. 예, 등록. 예, 등록이 몇 페이지입니까 하면요. 등록 몇 페이지입니까? 제 3장 등록. 예, 74페이지네요. 그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74페이지 가시면 등록 및 결격 사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중개실무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40문제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30문제, 신고법에서 5문제, 실무 쪽 5문제, 통상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인중개사법은 맨 앞에 총칙입니다. 그렇죠? 총칙해서 제1조 법 제정의 목적, 국민경제 이바지, 정전, 업권유, 정전, 업제, 오케이, 전문성 제고, 중개업, 건전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자, 제2조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용어 정의 있었습니다. 그죠?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거.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고, 이 등록한 자를 뭐라고 하지요? 등록을 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이렇게 얘기했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오케이. 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그 대상물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제3조에서 중개 대상물, 전문가만 중개업 할 수 있는 대상되는 물건,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명인방과춘 수목수물 집단, 토건, 입광공명 해서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토건, 입광공명, 중개 대상물인데, 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는 등록을 한 자인데, 이 등록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의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시험 보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셔야 되고, 또 전문 교육인 실무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사무소 건물 얻어서 등록을 하는데 요건을 갖춰도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등록의 결격 사유자, 대표 선수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시험 봐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전문 교육도 받고 건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미성년 상태에서는 결격에 해당이 되니까 등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었을 때 성년이 된 후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중개업에 필요한 또 설비를 갖추는데 직원을 둘 수 있을 것인데 그 직원을 고용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중개보조원. 자, 사무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사무소에서 요분하고 요분은 계약서를 쓰니까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막도장을 찍지 마시고 도장, 인장을 미리 등록해서 등록한 인장을 쓰세요. 자,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요 총칙 부분이 1장 내용이었고요. 그죠? 시험제도, 교육제도, 정책심의위원회까지가 2장의 내용이고, 오늘 공부하실 것은
등록하고 결격, 이것이 제3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경영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 이것이 4장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무소까지 오늘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3장 들어가서 등록하고요. 4장 들어가서 개공 이야기, 고용인 직원 이야기, 사무소 이야기, 인장 다음 주에 사무소까지 그렇게 오늘 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으로 이제 갈게요. 등록을 갑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등록. 어떤 분들은 이제 등록 그러는데, 등록이 아니고, 등록이, 등록. 자, 그래서 등록으로 가는데요. 등록을 했다면 일단은 개념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요 등록에서 시험 문제가 요거 자체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고요. 등록이 안 되는 이 결격 사유 자체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 이 자체에서 한두 문제. 크게 큰 틀에서 보시면 등록은요, 크게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등록의 개념, 등록이 뭐냐, 의하고 등록의 성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록의 절차,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느냐, 이 절차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신청을 하면 등록이 되거든요. 등록은 7일 내에 등록이 됩니다. 이 등록의 번호가 나오는데 이 등록 번호 가지고 보험 들어야 됩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업무 보증 보험 들었어요. 개인 사업자 1억 원 이상, 법인 사업자는 2억 이상 보증 설정합니다. 보험 들었어요. 요거 확인되면 등록했다는 증거로서 등록증 종이 쪼가리를 교부하거든요. 그럼 등록증 받아서 사무소 벽에다가 게시 걸어놓고 일하면 됩니다 하는 거. 요 등록의 절차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신청해서 등록이 되고 보정 설정이 되면 등록증 받는다. 요 절차 시험에 꼭 나오고요.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등록이 되느냐,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거든요. 자,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이 쭉 가다가 어디에서 등록이 실효가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되었던 등록이 어떨 때는 없어져 버려요. 실효. 요 실효 사유가 4가지가 있거든요. 등록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인해서 취소되는 경우, 등록 취소. 예컨대 이 등록증을 양도되어 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 취소되죠. 취소되고 몇 년간 일도 못합니다 하면 3년간 또 일을 못하거든요. 자, 어떠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게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사망했을 때 이게 상속으로 등록이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사망으로도 등록은 실효되고요. 개인의 사망은 법인으로 따지면 해산이거든요. 그래서 해산됐을 때에도 등록은 없어집니다. 스스로 폐업 신고해서 폐업 신고가 수리가 되면 폐업했다 해서 이때도 등록 효력은 없어집니다. 폐업 신고할 때 등록했던 등록증 받은 거 있죠. 이것을 반납을 하고 폐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업 신고해도 등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요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을 건드리면 얘가 성질냅니다. 고유 성격을 위반하게 되면 다 처벌됩니다. 처벌돼요. 그래서 요걸 건드리면 처벌되더라. 등록에 대한 제재가 됩니다. 이중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큰 틀에서요. 등록이 무엇이냐, 요거 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등록이 되느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어디에서 없어지고 성격 건드리면 어떻게 처벌되느냐, 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등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큰 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여기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전자 칠판 가지고 기본서를 읽어도 되는데요.
읽게 되면 저는 편한데 들으실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판서로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자, 등록의 개념인데요. 등록이 무엇입니까 하면요. 등록해주는 관청이 있습니다. 등록관청. 등록을 하는 행정관청. 이 등록관청인데 어디에 가서 등록합니까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거든요. 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OX, X.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X.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O. 이렇게 되는데요. 시군, 구청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두고자 하는 곳입니까 하면 사무소.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 그러면요. 우리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있어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소가 종로구에 주소가 있는데 살고 계신 곳이 종로구인데요. 사무소를 만약에 강남구에다가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소가 있는 종로구청에 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어디 가서 등록합니다? 강남구청 가서 등록합니다. 자, 종로구 사시는 분이 제주시청 앞에다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제주도에서 중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을 할까요? 제주시청이요. 제주시청, 그죠? 제주시청. 그래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구청 가서 등록을 한다는 거. 오케이. 동사무소 가서 등록합니다. OX, X. 동사무소 동장님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중개업 등록하러 왔어요? 놀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구청장인데, 자,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로 갑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로 갑니다. 그러면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 가니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서울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예, 아닙니다. 서울에는 다 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청장이 다 등록을 해주는 것이지 서울시장님은 등록해 줄 일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경기도에 가시면 의정부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의정부 안에다가 사무소 개설 등록한다면 어디에 가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장에게. 자, 그래서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 자치구냐 비자치구냐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구가 있으면 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사무소 두고자 하면 분당구는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분당구도 구니까요. 분당구 가서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구청장이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고요. 구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시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구가 없을 때 시의 시장이 등록관청이 있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등록관청에서요. 등록을 해주는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부를 등록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등록대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장부. 공적 장부. 공부라고 합니다. 그죠? 장부가 있는데 이 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요 사람 홍길동 씨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하고 홍길동 씨의 이름을 올려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올릴 등자에다가 기록할 록자를 써서 등록이라고 합니다. 올려서 기록을 한다 해서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올려서 기재를 하고 증명을 해요. 그죠? 신력은 없지만 공시력은 있겠죠.
어쨌든 권리관계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올려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등기라고 하고,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다가 올려서 기재를 해서 증명을 합니다. 하게 되면 등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둘 다 의미는 같습니다. 장부에 올린다, 등기부라는 장부에 올린다는 뜻은 똑같아요. 올릴 등자에다가 기록할 기자, 록자, 기록이 돼요. 기록. 자, 똑같은 말인데 등기부에 올려 적을 때를 등기라고 표현하고, 대장에다가 올려 적을 때를 등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요. 건축물 대장에다가 건물의 사실관계를 기재해서 올립니다. 이것을 등기라고 할까요? 등록이라고 할까요? 등록이 되겠죠. 대장에다 올려 적으니까 물적 등록, 물적 등록.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물건에 관한 정보를 올려 적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물적 등록. 대장이니까 등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름을 올려서 홍길동 씨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올려 적게 되면 여기에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것이고, 다만 등록을 했다는 증거로서 나중에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아요. 증거로서 받는 것이 뭡니까? 등록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공이가요, 등록을 했을 때 개공입니까? 아니면 등록증까지 받아야지 개공입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디에서 개공이 된 겁니다? 등록이 됐을 때, 이름이 올라갔을 때 개공이 된 거고, 다만 개공이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일하기 전까지 보험을 들면 그때 등록했다는 증거로서 등록증 종이를 받을 뿐이에요. 오케이. 이것이 이제 우리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오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OX. 근데 X가 됩니다. 이것까지 받아야지 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의 이름만 올라가면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된다는 거예요. 됐죠? 요 개념. 오케이. 요 개념 이제 정확해 주셔야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무등록 중개업을 할 때, 자,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서 등록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중개업을 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됩니다. OX, X가 돼요.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증 받기 이전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등록된 상태에서 일을 해버리면 무등록으로 3년 3천원 깜빵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장에 이름 올리는 것을 등록을 한다 하는 거. 자, 그럼 요 의의가 정확하게 잡히면 의의에서 이제 성격이 쭉 나옵니다. 성격은 쉬워요. 사람 이름이 올라가요. 홍길동 씨가 대장의 이름이 올라가면 누구만이 개업 공인중개사 된 겁니다. 홍길동 씨만 된 거예요. 그죠? 자기 일신의 이 성격이 전속됩니다. 일신 전속이에요. 일신에 전속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몸과 분리해서 홍길동 씨가 이것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등록의 효력을 양도되어 빌려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일신의 전속, 홍길동 씨만 개공이 된 거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빌려받고 할 수가 없다. 했다면 등록이 취소되고요. 형벌은 또 1년 1천이거든요. 자, 사람이 등록되니까 이것을 이제 인적 등록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등록해 주는 겁니다. 사람 보고 등록해 준다. 그래서 물적 등록이 아니라 아까 건축물 대장처럼 물적 등록이 아니라 사람 보고 등록해 주니까 사람에 대해서 등록해 준다 해서 대인적 등록, 대인적 성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사람 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원리가 1인 1등록주의. 몸은 하나니까 각자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1인 1등록. 요걸 위반해서 등록을 2번 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예를 들어서요. 사무소를 강남에다가 사무소 확보를 해서 강남구청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이 되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무소를 강북구에다가 또 사무소를 설치하고 강북구청에 가서 등록을 또 해버렸습니다. 자, 등록이 2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등록 2개를 했다 해서 뭐라고 합니다 하면 이중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왜 2번 했을까요? 자, 요 분이 요 사무소는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강북에다가 또 사무소 얻어서 등록을 해서 요 사무소를 양도되어 빌려줄 거 아니냐.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2군데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느냐. 하나는 빌려줄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빌려줄 의도 없는데요. 하더라도 처벌해버려요. 등록 두근하면 1인 1등록 주의에 어긋나니까 처벌하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하면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러면 앞에 했던 등록을 취소할까요? 뒤에 했던 등록을 취소할까요? 그렇죠. 둘 다를 취소합니다. 둘 다를. 그래서 이중으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자, 절등치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되고 형벌이 있는데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싹 다 취소되고 깜빵 간다. 그 얘기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 이중 소속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중 소속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사무소에 소공으로 취직한 상태에서 다른 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또 취직을 한 거예요. 사무소 2군데에 몸은 하나인데 2군데 소속돼 있습니다. 아, 이것도 처벌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 해서요. 예컨대 소공이가 여기 취직할 때 기본급 100만 원의 계약서를 쓰면 5대5로 먹기로 했고 요 상태에서 다른 사무소에 기본급 100만 원에 계약서를 이분이 소공이 쓰면 6대4로 나눠 먹기로 했다면 여기 손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옮기겠죠. 그죠? 이쪽 손님 빼갖고 여기다가 우리 강 건너서 구경이나 갑시다 해서 여기서 계약서 쓸 때쯤 되면 한강이나 놀러 갑시다 해서 이제 강 건너버려요. 그래서 강북구 사무소 가서 여기서 계약을 써버리면 자기가 좀 더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쪽 사장님하고 이쪽 사장님이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거래 질서가 혼란스럽고 문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중 등록 한 번만 등록하시고 사장님도 한 군데 일하듯이 직원도 한 군데만 소속해서 한 군데만 일해야 되는 것이지 이중 소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보조님이요. 여기 취직해서 커피를 탑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사무소 취직해서 커피를 타요. 보조님도 뭐가 됩니다? 이중 소속이 돼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도 처벌됩니다. 1년 1천. 오케이. 1년 1천으로 처벌한 이유는 몸은 하나인데 양다리 걸쳐 하면 왔다 갔다 힘들 거니까 국가에서 양쪽 다리 잡고 찢어버려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것이 덜렁덜렁 반반씩 이렇게 찢어버리니까 1년 1천. 그래서 이중 등록하든 이중 소속하든 두루룩 1년 1천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어떨까요? 요 사장님이 등록하신 개공 사장님이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로 위장 취업을 합니다. 위장 취업. 위장 취업을 해서 이쪽 손님을 자기 사무소로 빼돌립니다. 이것은 이중 소속이 됩니다. 이중 소속.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장님 개공이가 다른 곳에 사무소 자기가 설치하고 자기 이름으로 또 다시 등록을 하면 뭐가 된다? 이중 등록이 되고 요 사장님이 다른 사무소에 직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이중 소속이 돼요. 그런데 구별의 실익이 없이요. 처벌되는 것은 똑같이 처벌해요. 그래서 요 사장님의 이중 등록한 것처럼 요 사장님의 등록은 반드시 절대적 취소가 되고 이중 소속도 형벌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 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중 등록 안 돼요. 이중 소속 안 돼요. 이 사장님 이쪽에 위장 취업 이중 소속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게 되면 다 처벌되는데 그것이 원리가 여기에서 다 도출이 된 겁니다. 1인 1등록주의 사무소 한 군데에서만 일하세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등록 안 돼요. 이중 소속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등록증 양도돼요.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조금 더 갑니다. 자, 기속행위다. 영속성부터 할까요? 자, 등록의 성격은요, 영속성을 지닙니다. 영속성이란 말은 등록을 해주면 5년간만 중개업을 하고 5년 있다가 등록을 갱신하세요. 이런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갱신 제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이 되면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하면 등록이 없어질 때까지 취소, 사망, 해산, 폐업하기 전까지는 등록은 계속 가요. 등록의 효력이 몇 년간만 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하기 전까지는 등록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속성. 스스로 폐업하기 전까지는 등록은 살아있고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까지는 그죠? 등록은 살아있다, 영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속성입니다. 등록은요,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 신청이 들어가면 등록을 해줄 수가 있고 안 해줄 수가 있고 하는 것이 시군구청의 재량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재량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요건 갖춰서 등록 신청 들어오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기속성. 구청을 딱 기속시킵니다.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라. 만약에 구청에서 재량성을 가지고 있다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실무교육까지 받고 사무소 건물까지 얻어서 등록 신청하러 갔더니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등록이 안 됩니다 이래 버려요. 등록이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집중 투기 단속 기간이라서 이번 달 등록이 안 되고요. 다음 달은요. 다음 달도 몰라요. 그럼 언제 됩니까? 몰라요.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기속성이에요. 기속성. 그래서 요건 갖춘 자에게 반드시 등록을 해 주도록 돼 있다는 것이고요. 등록은 적법 요건입니다. 중개를 적법하게 하려면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적법 요건. 적법 요건을 위반해서 불법으로요. 무등록 중개업을 합니다.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중개업을 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3년 3천. 마지막으로 부정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가짜 자격증을 위조해서 가짜 자격증 가지고 위조된 자격증 가지고 등록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등록은 취소가 되고요. 깜빵 갑니다. 3년 3천 이렇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상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은 이러한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일신에 전속되고 사람이 등록되고 몸은 하나고 등록 계속하고 반드시 등록을 해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는 거. 불법으로 무등록 부정등록에서는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 다 잡은 거예요, 그죠? 등록이 뭐냐? 어떤 절차냐? 언제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것은 폐하면 없어지네요. 등록을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등록을 실효 없애버리느냐? 참 치사하다 폐하면 없어지고요. 치사하다 폐 해놓고 중개업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3천을 처벌됩니다. 등록이 없어진 후에도 계속하면 후발적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한 경우도 무등록 중개업이고 처음에는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했다. 이것도 후발적 무등록 중개업이 처벌됩니다. 자, 등록 취소됐는데도 계속했다. 무등록 중개업.
사망했는데도 계속 일을 했다. 무등록 중개 귀신. 법인이 해산됐는데 계속 직원들이 남아서 계속 중개업을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 스스로 폐업 신고까지 해놓고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실효된 후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성격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다 처벌되는데 어떻게 처벌됩니까? 하는 것은 나중에 저쪽 구장에 가시면 저쪽 뒤에 가시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라도 시험은 꼭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다 해둘 거예요 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외워버리면 되고 오늘은 요거는 안 할래요 하시면 내용만 이해하셨다가 나중에 제 9장에요. 각종 처벌 규정, 규제 파트, 처벌 규정 거기에서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 가서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고 그쪽 가서 하셔도 되고 지금 안 해도 되고 그쪽 가서 안 해도 돼요. 왜? 1월 달에 또 하고 3월 달에 또 하니까.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시게 됩니다. 이건 다 암기가 되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요건하고 이제 절차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데, 자, 일단 우리 교재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교재 74페이지죠. 자, 74페이지. 74페이지. 오케이. 자, 등록의 개념 나와요. 등록의 개념. 맨 위에 등록의 의. 양가로 1번 동글뱅이 빵 쳐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한테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한다. 무엇을 두고자 하는 시군구청장? 사무소 두고자 하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 구청장. 오케이. 그 시군 구청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갑니다. 맨 밑에 2번 등록의 성격. 첫 번째 일신 전소. 등록이 되면 본인만 등록된 거예요. 일신의 전소. 오케이. 그래서 양도되어 본인 몸과 분리해서 등록의 효력을 양도되어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대인적 등록, 사람이 등록되고요. 몸은 하나니까 1인 1등록 주의. 공동 명의로는 등록할 수가 없다. 자, 영속성 세 번째. 등록은 계속 간다는 거, 효력이. 자, 네 번째, 등록의 기속성. 요건 갖추면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밑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 외우지 마시고요. 밑에 박스는 요건을 못 갖춘 자들이에요. 박스 안에 든 사람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요건을 못 갖춘 자들. 외우지는 마시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되는데, 그 박스에만 없다면 요건을 갖춘 자니까 반드시 등록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적법 요건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한다는 거. 자, 넘어가 보실게요. 76페이지. 76페이지 가보시면 맨 위에 법제 구조가 있걸랑요. 법제 구조. 그것 좀 보겠습니다. 법제 구조. 자, 동글뱅이 1항이죠. 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법인일 때는 주된 사무소 본점입니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누구한테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자, 시장이 있는데 가로가 있어요. 가로 열고 보시면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그거 왜일까요? 구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구청으로 가야 되니까. 시군구에서 그때 시는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는 거.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니까요. 됐죠? 그렇죠. 특별자치도는 어디죠? 특별자치도. 제주도입니까? 예. 제주도. 제주시장도 시장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을 때 시장. 자,
자, 동글뱅이 2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구조 2항인데 요 문구가 1년 동안 계속 헷갈릴 수 있는 그 문구입니다. 시험은 이 내용은 반드시 나와요. 나올 때마다 이 헷갈리는 문구 자체가. 자, 다시 잠깐 보실게요. 자, 이 문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요 아닌 자가 앞에도 걸리고 뒤에도 걸립니다. 구조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법인요. 법인이 아닌 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럼 이 법인요, 법인의 대표자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어떤 자격증이 없는 자는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는 등록할 수가 없다. 자, 이걸 반대해서 하면 얘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 말은 같은 말로 얘하고 얘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돼요. 그렇죠? 너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자, 너가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 말은 너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했던 거짓말이었죠. 너 없으면 못 산다. 재미없다. 빨리 할게요, 그냥.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그 너가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 없으면 못 산다. 결혼하고 나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거나. 자, 어쨌거나요. 자, 그래서 부정의 부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긍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긍정을 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으로 표현하죠. 법조문도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자만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등록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없는 자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등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법조문에서 가로 열고 소공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 버렸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럼 소공은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구구가 어렵습니다. 네. 소공인은 등록이 안 되죠. 소속된 상태에서 등록까지 해버리면 뭐가 됩니다? 이중 소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소속된 상태에서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이 되는 이 공인중개사에는 소공인은 뭐가 된다? 제외돼야 돼요. 결국 소속된 상태가 아니라 장롱면허 상태에서 등록을 한다. 그 말이 됩니다. 나이스. 이해되셨습니다. 네. 지금 이해되셨으면 순간적으로 이해되셨는데 나중에 오후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고 이 조문을 구조 2항을 다시 보시면 또 헷갈립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 헷갈린다. 우리가 헷갈리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머리 다 훌륭하고 좋으시니까 괜찮은데 이게 있잖아요. 일반인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법 조문을 좀 쉽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하면 될 거를 한 방에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니고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부정에 부정 강조해놓고 여기다가 소공을 또 붙이려니까 논리가 자꾸 뒤집어져요. 그죠? 이게 막 빙빙 돌아요. 그래서 아니고 아니면 안 되는데 제외되니까 마치 소공인은 등록이 되는 것처럼 잠깐 오해가 된다니까요. 나이스. 그래서 요 문구를 보실 때는 요걸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요 한 덩어리로. 공인중개사 장롱면허에 소속된 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죠. 장롱면허하고 소속은 다르잖아요. 여기 소공이가 장롱면허에 포함된다는 문구 자체가 중개법 전체에서 한마디도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자, 혹시라도 요 문구 요 문구 혹시라도 얼핏 생각날 수가 있을까요? 총각, 장롱면허, 총각, 가로 열고 늙고 병든 유부남,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 가로 닫고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니, 조금 너무 말이 같나요? 자, 이거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됐습니다. 젊은 총각이 가로 열고 소속된 유부남 포함 가로 닫고
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된다는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각에는 당연히 유부남이 뭐가 된다?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고 또 법인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오케이, 됐어요. 자, 바로 밑에 가실게요. 바로 밑에 등록 신청권자. 자,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빵 치시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속은 제외되고, 자, 밑에 양가로 2번, 등록관청,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뻥. 등록관청 누굽니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동글뱅이 2번,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구청 간다. 무조건 구청장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77페이지로 가실게요. 77페이지 위에 요건, 아래 요건 있지요. 오케이. 그거는 시험 문제 몇 프로 나옵니다? 100% 반드시 나옵니다. 위에 박스하고 밑에 박스 반드시 시험 나오고요. 자, 그거 일단 쉬었다고는 할 거고, 일단은 한 페이지 넘겨보실게요. 자, 일단은 큰 틀에서 넘겨보시면 78페이지. 78페이지에 맨 밑에 가시면 양가로 2번. 자, 요건 갖춰서 등록 신청 들어갑니다. 맨 밑에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빵 치시면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등록 신청서에다가 구비서류 첨부해서 조례에 따르는 행정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다가 등록 수수료, 돈도 같이 내는 겁니다. 돈은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등록 수수료를 내요. 서류도 내고 돈도 내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위에 박스가 구비 서류고요. 서류는 오늘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서류 밑에 이제 수수료 돈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맨 밑에 양가로 3번 등록관청에 등록 및 서면 통지,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빵.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등록 기준 요건을 구비 갖추고 있는지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다 심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심사합니다? 등록관청에서 다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과 사실이 있느냐, 깜빵 갔다 온 지 3년 넘었느냐, 미성년자냐, 신원조회 다 합니다. 또 진짜로 교육도 받았느냐, 실무교육, 자격증이 진짜 자격증이냐, 사무소 건물 얻느냐 다 확인을 해요. 실제로 사무소 얻을 장소까지 공무원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공무원 같으면 나와요. 나와서 다 현장을 다 봐요. 실제로 게으른 공무원은 안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다 나옵니다. 나와서 이 사무소가 적법한 건물인지까지 다 확인해요. 자, 그래서 확인이 되면 등록을 해준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반드시 등록을 해준다는 거죠. 자, 넘겨보실게요. 80페이지에 맨 위에 동글뱅이 2번 등록관청은 다 확인합니다. 신원조회까지 다 한다는 뜻이고, 바로 밑에 동글뱅이 3번 별표 빵 치시고 시험 100%입니다. 사무소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요건을 갖추고 기준을 구비하고 결격 사유가 없어요. 등록을 해주는데 며칠 내에 해줍니다? 7일, 100%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며칠 내에 된다? 7일. 등록은 치는 거니까 등록하러 간다 아니고요. 등록 치러 간다 그래요. What I going? 등록 치러 간다 그래요. 등록은 7일이니까. 7일입니다. 7일 내에 종별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은 뭐죠? 대장에다가 이름을 올리고 그만했죠. 개인 사업자로 올릴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로 올릴 수도 있고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요때 대장에 이름 올릴 때 뭐가 나옵니까 하면 실질적으로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등록 번호. 대장에 올릴 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시리얼 넘버, 이 등록 번호가 나와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 등록을 해줘요. 주민으로 등록해 줄 때 뭐가 나옵니다? 주민 등록 번호가 나오죠. 시리얼 넘버가 주민등록번호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아이고, 재미없어라.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등록번호 나오듯이, 우리 개공도요, 등록대장에 이름 올라갈 때 등록번호 나옵니다. 이 등록번호를 신청인에게 서면 문서로 통지를 해주는데,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 문서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등록번호가 길거든요. 1, 2, 3, 4, 다시 5, 6, 7, 8, 9, 0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서면 문서로 통지하는데, 신청받아서 대장의 이름 올리고 통지까지가 며칠 내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7일. 시험 문제 7일 내에 등록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자, 밑에 이제 양가로 4번 가실게요. 4번 가시면 등록번호 가지고 이제 뭘 합니다? 업무 보증 드려야 됩니다. 보험 드려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별표 빵 치시면 개업 공중개사는 등록하고요.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험공제 공탁해야 되는데, 개인업자 1억 이상, 법인사업자 2억 이상, 거기다 페이지 하나 적습니다. 221페이지. 자, 다 했어요. 조심하시고 다 했어요. 221페이지 뒤에 가면 이 업무 보증 가지고 1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 가서 자세히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개인업자는 얼마 이상, 1억 이상, 법인사업자 2억 이상 보험 든다. 그 정도 그렇게 개념을 딱 생각하십니다. 자, 밑에 양가로 5번 등록관청 등록증 교부 동그라미 1번 별표 등록관청은 보험 들었느냐 요거 확인되면 등록증을 줘요. 줄 때에는 며칠 내에 줍니다. 지체 없이 별표. 시험 잘 나옵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한다는 거. 보험 들었는지 확인되면 지체 없이 교부한다는 거. 그럼 받으면 사무소 보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 걸어놓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81페이지죠. 다 있어요. 81페이지 가시면 언제 등록이 실효됩니까? 네모 3번 언제죠? 첫 번째가 등록이 뭐 했을 때? 취소됐을 때 취소. 자, 두 번째가요. 사망, 해산. 세 번째가 뭐죠? 폐업 신고 수리되면 등록이 없어집니다. 자, 넘어가 보실게요.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네모 4번 등록 소속에 대한 제재가 나와요. 그죠? 별표 크게 치시고 별표 하나만 크게 쳐주시고 어떻게 처벌됩니까? 하는 것들은 저쪽 9장 가서도 시험에 꼭 나온다 했어요. 첫 번째가 개념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등록 2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 2번 하면 절등치 반드시 등록이 취되고 형벌이 있습니다. 1년 1차. 자,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밑에 양가로 2번. 이중 소속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중 소속하면 어떻게 처벌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른쪽 83페이지. 8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박스. 별표 크게 치시고 저번 달에도 시험 나온 거예요. 자, 이중 소속하면 소공은 어디로 갑니다? 자격 취소입니까? 자격 정지입니까? 자격 정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 가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고 합니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중 소속 안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양도되어 빌려주면 안 되지요. 빌려주면 절등치 반드시 등록 취되고 형벌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 밑에 네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도 안 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되고 형벌은 3년 3천. 자, 밑에 5번 무등록 중개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년 3천인데 무등록의 유형은 외우지 마시고 원시적 무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후발적 무등록이 있다. 이렇게 개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등록 안 해도 무등록이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없어진 다음에도 계속해도 뭐가 된다? 무등록, 후발적 무등록으로 처벌이 된다 하는 거. 그 정도 개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뒷부분 85페이지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간 많으실 때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시간 많으실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일단은 읽으실 때는 우리 큰 틀에서 등록 보셨고요. 좀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면 요건. 아까 넘어왔던 그 박스 있거든요. 몇 페이지였습니까? 77페이지죠? 77페이지 위아래 박스. 쉬었다가 그 박스 보고 이제 등록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쉬었다가 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쉬었답니다. 예.